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신고를 했던 게 지난 3월 3일입니다.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됐고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탄원서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탄원서는 모두 11장입니다. 직간접적인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이모 중사는 학창 시절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따를 정도로 활발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딸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정신과 상담 내용을 적으면서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밝기만 했던 딸이 한순간에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탄원서에는 2차 가해 정황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고하려면 해라, 전역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로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3월 23일에 작성됐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지 2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은 이 탄원서의 존재를 최근에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자 탄원서가 제때 전달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탄원서를 저는 존재를 어제 알았는데요. 네. 그걸 좀 제가 어제 확인을 좀 해봐라. 어느 루트로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탄원서가 군 검찰에 전달된 건 4월 20일쯤이라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탄원서가 작성된 지 한 달이 흘렀을 때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가 4월 21일 날 4월이 넘어서 넘겨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날짜는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 4월 20일경 무렵에 전달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고 이모 중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사력을 다해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끝내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